이번 시간에 우리 테이블 통합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테이블 통합이요. 테이블 통합이라는 건 말 그대로 테이블을 이제 합치는 걸 보고 우리가 이제 테이블 통합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죠. 얘는 이제 두 개 테이블이 있을 때 그 두 개 테이블이 조인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많아서 하나의 테이블을 합쳐서 사용하는 것이 성능 향상에 이제 도움이 될 수 있는 경우에 우리가 이제 테이블을 이제 통합시켜서 우리가 이제 사용을 하면 됩니다. 자, 일단 우리가 그림을 먼저 좀 보자고요. 자,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학번하고 이제 담당 교수라는 이 두 개 필드를 가진 그런 테이블이 하나 있고요. 담당 교수하고 이제 과목명, 요 이제 두 개 필드를 가진 요런 이제 테이블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뭔가 학생을 이제 조회를 할 때 학번하고 담당 교수하고 과목명하고 항상 이 세 가지를 같이 조회를 해요. 그러면 항상 이 두 개 테이블이 항상 조인된 상태로 우리가 데이터를 많이 이제 검색하고 조회하고 사용을 하겠죠. 그랬을 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하나의 테이블로 우리가 이제 통합하면 오히려 성능 향상에 이제 도움이 되겠죠. 해서 두 개 테이블에서 발생하는 그런 프로세스가 동일하게 자주 처리되는 경우나 아니면 두 테이블을 이용해서 항상 조회를 같이 수행하는 경우에 테이블을 이제 통합해서 처리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고려해 봐야 됩니다. 그때 이제 통합을 시킬 때 그 통합의 종류에 보게 되면 1대1 관계 테이블 통합도 있고요. 1대 N 관계 테이블 통합도 있고 슈퍼 타입, 서브 타입 테이블 통합도 있고 이렇게 이제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이제 슈퍼 타입이라고 나오는데 이 슈퍼 타입은 상위 계층을 의미하는 거고요. 서브 타입이다 그럼 서브 타입은 하위 계층을 이제 의미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테이블 통합의 종류에는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테이블을 이제 통합할 때 고려할 그런 사항들이요. 우리가 이제 테이블을 통합하게 되면 데이터 검색은 간편해져요. 간편해지는데 오히려 레코드 증가로 인해서 처리량이 이제 증가될 수도 있습니다. 언제? 1대 N 관계의 테이블을 이제 통합을 했을 때 아니면 슈퍼 타입이나 서브 타입의 이제 테이블을 통합했을 때는 오히려 이제 레코드가 증가가 되겠죠. 1대1 관계 테이블을 통합했다. 그러면 레코드의 뭐 개수 변화는 없을 거예요. 속성이 늘어나면 늘어났지. 레코드는 증가가 되지 않지만 1대 N 관계가 됐든 아니면 슈퍼 타입, 서브 타입의 테이블 통합을 했을 때는 레코드가 증가가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처리량이 증가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데이터 통합으로 인해서 데이터를 이제 입력하고 수정하고 삭제하는 그런 규칙이 이제 복잡해질 수도 있고요. 그리고 난널이 됐든 아니면 디폴트가 됐든 체크가 됐든 이런 제약 조건을 우리가 이제 오히려 설계하기가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난널이다 그러면 난널이라는 거는 속성값이 널값이 될 수 없다. 그런 제약 조건을 보고 얘기하는 거고요. 디폴트다 그럼 디폴트는 속성값이 만약에 생략이 되면 어떤 값으로 써라. 그렇게 이제 기본값을 설정하는 제약 조건을 보고 얘기하는 거고 체크다 그럼 체크라는 거는 속성의 값의 이제 범위가 됐든 조건이 됐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설정할 수 있어요. 그런 제약 조건 같은 것들을 설계하기가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해서 우리가 테이블 통합을 할 때는 지금처럼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고려해서 테이블을 이제 통합할지 말지 우리가 이제 결정을 해줘야 됩니다. 이런 게 이제 우리 테이블 통합이요. 우리 테이블 분할이요. 자, 여기서 이제 테이블을 분할한다. 그거는 그냥 테이블을 이제 나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때 이제 테이블을 나눌 때 수직으로도 나눌 수 있고요. 수평으로도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일단 수직, 수평으로 나눈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그거 좀 보자고요. 자, 지금 얘가 이제 수평으로 이제 분할한 거요. 얘가 이제 수직으로 분할한 거요. 수평으로 분할한다. 그 얘기는 지금처럼 이렇게 레코드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두 개로 그렇게 이제 나누는 걸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수평 분할은 도대체 언제 쓰냐?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만약에 쇼핑몰을 운영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쇼핑몰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때 사람들이 이제 우리 쇼핑몰에 이제 들어와서 막 물건을 이제 사기 위해서 회원가입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회원 테이블도 이제 생성이 될 거고요. 그 사람들이 이제 물건을 주문하게 되면 이제 주문 테이블도 이제 하나 생성이 될 거고 이제 여러 개 테이블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4년이 지나고 쭉쭉쭉 해서 만약에 한 10년 정도가 지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제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제 쇼핑몰에 들어와서 회원가입한 사람이 엄청나게 많겠죠. 근데 그 모든 사람들을 전부 다 이제 하나의 테이블에다 놓고 우리가 이제 관리를 하게 되면 데이터 건수가 이제 많아지다 보니까 어떤 특정 회원을 이제 찾을 때 오히려 속도가 느려질 수 있다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테이블을 이제 분할하는 거예요.
최근 3년을 기준으로 봤을 때 3년 안에 한 번이라도 로그인 한 사람들은 그냥 놔두고요. 3년 이상 로그인 하지 않았던 사람들 있죠. 그 사람의 데이터들만 싹 뽑아가지고 따로 이제 테이블을 분할해서 따로 이제 관리하는 거. 그게 이제 수평 분할이에요. 그리고 수직 분할이다 그러면 수직 분할이라는 거는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특정 필드를 이제 따로 분할하는 걸 보고 얘기해요. 지금 여기에는 이제 3개 필드밖에 없지만 만약에 이런 필드가 10개, 20개, 30개, 50개 그 정도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속성이 30개가 있는데 그 30개 속성 중에서 자주 사용하는 건 한 10개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면 그렇게 이제 자주 사용되는 것만 그런 것만 따로 이제 분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평 분할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레코드 단위로 이제 분할하는 걸 보고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수직 분할이다 그러면 수직 분할이라는 건 속성을 기준으로 테이블을 이제 분할하는 거, 테이블을 이제 나누는 걸 보고 수직 분할이라고 해요. 해서 우리 수평 분할이요. 이 수평 분할은 뭐를 기준으로 테이블을 분할한다? 레코드를 기준으로 해서 테이블을 분할하는 걸 보고 얘기하더라. 그때 이제 레코드별로 사용 빈도 차이가 큰 경우에 그때 이제 사용하는 그 빈도에 따라서 테이블을 분할하는 걸 보고 우리가 이제 수평 분할 그렇게 이제 불러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수직 분할이요. 수직 분할이라는 거는 우리가 속성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테이블을 분할한다라고 했어요. 해서 하나의 테이블에 속성이 너무 많을 경우, 속성이 이제 많을 경우에 속성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테이블을 분할하는 걸 보고 얘기하는데, 그때 이제 갱신되는 그런 속성을 위주로 해서 우리가 이제 분할을 할 거냐, 아니면 자주 줘야 되는 그런 속성들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분할을 할 거냐, 아니면 크게 큰 그런 속성들을 이제 분할을 하냐, 아니면 보안을 적용해야 되는 그런 속성들을 이제 분할하냐. 그렇게 이제 수직 분할에는 이렇게 이제 4가지로 우리가 나눠서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이제 데이터를 우리가 갱신하게 되면, 업데이트를 하게 되면 레코드 잠금으로 인해서 다른 작업이 이제 수행할 수 없게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서 A라는 데이터가 하나 있는데 그 데이터를 내가 만약에 변경을 시키고자 해요. 근데 다른 사람도 만약에 A라는 데이터를 쓰고 있어요. 그렇게 하나의 데이터를 2명이 동시에 이제 변경하려고 하면 데이터의 이제 무결성이 깨지겠죠. 해서 데이터의 이제 무결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특정 프로세스가 이제 데이터 값을 변경하려고 하면 그때 이제 레코드를 잠궈버리는 거예요. 레코드를 이제 잠궈서 그 변경 작업이 완료될 때까지 다른 프로세스가 해당 데이터 값을 변경하지 못하게 하는 거, 그걸 보고 우리가 레코드 잠금이라고 해요. 해서 갱신이 이제 자주 일어나는 그런 속성들을 우리가 이제 수직 분할해서 사용하는 걸 보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주 줘야 되는 그런 속성을 이제 분할한다. 이 얘기는 말 그대로예요. 그냥 테이블에서 이제 자주 줘야 되는 그런 속성들 있죠. 그런 속성이 극히 일부의 경우에 자주 사용되는 그런 속성들을 우리가 이제 수직 분할해서 사용하는 걸 보고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회원이라는 그 테이블이 있는데 그 테이블에서 우리가 이제 자주 줘야 하는 게 그 사람의 이제 이름하고 전화번호하고 주소하고, 만약에 그 3가지를 자주 이제 사용을 해요. 그럴 때 그 3가지 속성만 따로 뽑아서 우리가 하나의 테이블로 따로 이제 구성하는 거, 그걸 보고 얘기해요. 만약에 회원 테이블에 5개 필드가 있는데 그 5개 중에서 3개 필드를 많이 쓴다. 그럴 때는 굳이 분할할 필요가 없겠죠. 그 다음에 이제 크기가 큰 속성을 이제 분할한다. 얘는 말 그대로 데이터 용량이 큰 그런 이제 필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회원 가입을 하고 거기다 이제 내 사진을 등록을 시킬 거예요. 그러면 사진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일반 텍스트보다는 용량이 훨씬 더 크잖아요. 그런 이제 이미지가 됐든 2기가 이상 저장할 수 있는 그런 텍스트 형식으로 되어 있는 그런 속성들을 우리가 이제 따로 수직 분할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걸 보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안을 적용해야 되는 속성 분할이요. 얘는 이제 테이블 내에서 테이블에 들어있는 그런 어떤 특정 속성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보안 적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보안을 적용하는 그런 속성들 있죠. 그런 속성들만 따로 이제 수직 분할해서 우리가 이제 보안을 적용시켜 주면 됩니다. 자, 그럼 요거 이제 그림으로 잠깐 보자고요. 자, 지금 여기 보니까 이제 우리 수직 분할 수행의 예하고 나왔죠. 여기 보니까 이제 회원이라는 테이블에 보니까 여러 개 필드가 쫙 있습니다. 이 중에서 우리가 이제 최종 접속 시작 시간이라는 거랑 종료 일시를 회원들이 이제 접속하고 이제 접속을 이제 종료할 때마다 계속해서 이제 데이터를 언제 접속을 했는지, 언제 종료하고 나갔는지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우리가 갱신을 해야 돼요.
그럴 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갱신 위주의 속성 분할을 이용해서 이렇게 이제 하나의 테이블로 우리가 이제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자주 줘야 되는 그런 속성들 있죠. 그런 것만 이제 따로 뽑아 놓은 거.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수직 분할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크기가 큰 속성을 분할해 놓은 거예요. 사진, 이미지 같은 거 이런 것들은 다른 필드에 비해서 용량이 월등하게 크기 때문에 이런 필드만 따로 이제 뽑아서 테이블을 이제 분할해 놓은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안을 적용해야 되는 그 속성만 이제 따로 분할한 거예요. 비밀번호 같은 경우는 이제 보안을 적용시켜 줘야 되겠죠. 이렇게 이제 보안을 적용해야 되는 그런 속성들이 만약에 지금은 하나밖에 없지만 만약에 여러 개가 있다. 그런 것들을 이제 싹 뽑아서 하나의 테이블로 구성하는 거. 이런 걸 보고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우리가 수직으로 분할을 하든 수평으로 분할하든 테이블을 이제 분할할 때 우리가 고려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테이블을 분할하게 되면 기본키의 유일성 관리가 이제 어려워져요. 그리고 데이터 양이 이제 적거나 사용 빈도가 낮은 경우에 테이블 분할이 필요한지 그걸 이제 고려해 봐야 되고요. 그리고 분할된 그 테이블로 인해서 오히려 수행 속도가 늘어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데이터 검색에 이제 중점을 둬서 테이블을 분할할 건지 말 건지 그 여부를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됩니다. 요런 게 이제 우리 테이블 분할인데 테이블 분할에서는 수평 분할이 뭔지 수직 분할이 뭔지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때 이제 테이블 분할할 때 고려할 사항 이렇게 이제 4가지가 있으니까 이 4가지 잘 기억하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중복 테이블 추가라는 거는 중복된 그런 여러 가지 속성을 이용해서 테이블을 이제 추가시키는 걸 보고 얘기합니다. 얘는 이제 여러 개 테이블에서 데이터를 이제 추출해서 사용해야 되거나 아니면 다른 서버에 저장된 그런 테이블을 이제 이용해야 되는 경우에 우리가 이제 중복 테이블을 추가해서 작업의 이제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어떤 특정 데이터를 사용하는데 만약에 5개 테이블에서 그 데이터를 전부 다 꺼내와야 돼요. 그러면 그 5개 테이블들을 전부 다 조인해야 되겠죠. 그러면 오히려 이제 속도가 더 느려질 수 있다고요. 그럴 때 이제 우리가 중복 테이블을 이제 추가시켜서 우리가 하나의 테이블을 만들어서 그걸 이제 사용한다고요. 그리고 다른 서버에 저장된 그런 테이블을 이용한다. 그러면 다른 서버에 가서 그 테이블을 가지고 와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더 오래 걸린다고요. 그런 데이터를 내가 많이 쓴다 그랬을 때는 테이블이 이제 중복이 되더라도 우리가 중복 테이블을 추가시켜서 작업의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 이제 중복 테이블을 추가하는 경우가 지금처럼 이렇게 4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정교화를 하게 되면 이제 테이블을 쪼개는 걸 보고 얘기하죠. 그렇게 테이블을 너무 많이 쪼갰어요. 너무 많이 쪼개서 수행 속도가 이제 느려지는 경우에 우리가 이제 중복 테이블을 추가시켜 주는 게 더 좋고요. 그리고 많은 범위의 데이터를 자주 처리해야 되는 그런 경우도 우리가 이제 중복 테이블을 추가시키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특정 범위의 데이터만 자주 처리해야 되는 경우도 우리가 이제 중복 테이블을 추가시키는 게 좋고요. 그리고 처리 범위를 줄이지 않고는 수행 속도를 계산할 수 없을 때 그때도 우리가 이제 중복 테이블을 추가시켜 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중복 테이블을 추가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지금처럼 이렇게 4가지가 있어요. 그때 이제 중복 테이블을 추가시키는 방법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3가지가 있습니다. 집계 테이블의 추가, 그리고 진행 테이블의 추가, 그리고 특정 부분만을 포함하는 테이블의 추가 해서 이렇게 이제 3가지 방법이 있어요. 여기서 이제 집계 테이블을 추가한다. 그 얘기는 집계 데이터를 위한 그 테이블을 이제 우리가 생성을 해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내가 쇼핑몰을 운영을 해요. 쇼핑몰을 운영하면은 매일마다 이제 뭐래요? 일일 결산 같은 걸 하겠죠. 그래서 일 매출이 전체 얼마인지 그리고 어떤 제품을 이제 많이 판매를 했는지 그런 것도 이제 알아야 돼요. 그리고 내가 만약에 물건이 부족하다면 내가 이제 물건도 주문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재고와 관련된 그런 데이터를 내가 이제 추출해서 내가 이제 볼 거예요. 그때 이제 재고 사항을 볼 때 만약에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이 재고 수량이 만약에 30개 미만이다. 그런 데이터만 또 따로 뽑아서 볼 수 있겠죠. 그럼 30개 미만일 때는 나는 이제 물건을 주문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자동으로 이제 만들어서 우리가 이제 사용을 할 수 있다고요. 이거는 이제 매일마다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집계 데이터를 이제 테이블로 이제 생성을 해서 우리가 이제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때 이제 각 원본 테이블이 있을 건데 그 원본 테이블에 트리거라는 걸 이제 설정해서 사용하는 게 우리 집계 테이블 추가예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인지 그림으로 좀 보자고요. 자, 지금 요 그림이 이제 우리 집계 테이블 추가에 대해서 이제 예시를 이제 들어 놓은 겁니다.
여기 보니까 이제 회원 정보라는 그 테이블이 있고 상품 정보라는 테이블이 있고 주문 정보라는 이 테이블이 있어요. 어떤 회원이 어떤 상품을 몇 개를 이제 주문했는지 그런 것들이 이제 이곳에 전부 다 이제 기록이 남겠죠. 그럼 이제 어떤 특정 회원이 우리 쇼핑몰에 들어와서 이제 어떤 물건을 이제 주문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제 물건을 발송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회원 테이블에서 그 사람의 이제 이름하고 주소하고 전화번호를 싹 다 이제 가지고 와야 되고, 그때 이제 어떤 상품을 이제 주문했는지 그 상품 정보 테이블에서 이제 가지고 오겠죠. 그리고 이 주문 정보라는 이 테이블에서는 우리가 주문 수량이 몇 개인지, 그리고 이 상품 정보라는 이 테이블에서는 이 사람이 어떤 상품을 주문했는지, 이 상품이 이제 금액이 얼마인지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때 이제 주문을 했을 때 그때 몇 개를 이제 주문했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확인할 수 있겠죠. 그리고 주문을 했을 때 이제 배송 지수가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것도 이제 싹 다 이제 가지고 올 거예요. 가지고 와서 그걸 이제 하나의 집게 테이블에다가 우리가 이제 갖다 놓고 이 집게 테이블을 보고 물건을 이제 포장해서 이제 보내주면 되겠죠. 근데 만약에 이런 집게 테이블이 없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런 집게 테이블이 없을 때는 우리가 이제 어떤 회원이 어떤 상품을 몇 개를 이제 주문했는지, 그때 이제 배송지 주소는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그 사람의 이제 이름은 뭐고 전화번호는 뭐고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이런 테이블에 들어가서 매번 우리가 전부 다 이제 조회를 해야 된다고요. 그렇게 이제 수동으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트리거라는 걸 만들어서 자동으로 이제 수행되게끔 그렇게 이제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여기 보게 되면 이제 트리거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트리거라는 거는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서 데이터가 만약에 입력이 되거나 아니면 갱신이 되거나 아니면 삭제가 됐을 때 그런 특정 이벤트가 발생할 때마다 자동적으로 수행되는 그런 SQL, 그런 절차형 SQL을 보고 우리가 이제 트리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회원이 들어와서 물건을 딱 주문하게 되면 그런 정보들이 싹 다 이제 집기 테이블에 자동으로 이제 들어가게끔 우리가 이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루 이제 업무가 끝나고 나면 매일마다 이제 오늘은 얼마 이제 매출이 발생했는지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볼 거라고요. 그런 것도 이제 자동으로 전부 다 이제 계산이 되게 이 집기 테이블에다가 그렇게 이제 트리거를 이용해서 우리가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상품들의 이제 재고도 이제 알아야 되겠죠. 왜? 물건이 없으면 내가 주문해야 되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재고가 어떤 특정 상품에 대해서 재고가 만약에 10개 이하가 되면 그때 이제 상품명이 이제 화면상에 나타나게 그렇게 이제 조건을 걸어서 우리가 이제 트리거라는 거를 생성을 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수많은 상품들 중에서 재고가 만약에 10개 미만이다, 10개 이하다 그랬을 때 그 상품명이 바로바로 화면에 뜨기 때문에 내가 그걸 보고 이제 물건을 주문할 수 있겠죠. 그런 식으로 이제 집게 테이블이라는 걸 만들게 되면 이 회원 정보다, 상품 정보다, 주문 정보다 이곳에 들어있는 그런 데이터를 또 하나를 더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사용자는 회원 정보라는 테이블, 그리고 상품 정보 테이블, 그리고 주문 정보 테이블을 계속해서 검색할 필요 없이 우리가 이 집게 테이블 하나만 보고도 전부 다 이제 뭔가 데이터를 전부 다 이제 처리를 할 수 있다고요. 이런 걸 보고 우리가 집게 테이블 추가라고 그렇게 이제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집게 테이블 추가라는 거는 집게 데이터를 위한 그 테이블을 이제 생성을 하고 각 원본 테이블에다가 우리가 이제 트리거라는 거를 이제 설정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걸 보고 우리가 집게 테이블 추가라고 하더라. 그때 이제 트리거라는 거를 너무 많이 생성하게 되면 이제 오버헤드가 이제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거 이제 조심해서 우리가 이제 트리거를 적절하게 이제 사용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진행 테이블 추가라는 것도 있습니다. 얘는 이제 이력 관리 같은 것들을 이제 목적으로 추가하는 그런 테이블을 보고 얘기하는데, 얘는 이제 적절한 데이터의 양의 유지와 그리고 활용도 이런 것들을 높이기 위해서 기본키를 이제 적절하게 우리가 설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이제 이력 관리라고 나오는데, 이 이력 관리라는 거는 속성 값의 이제 변화를 이제 관리하기 위해서 테이블에서 어떤 특정 속성 값이 이제 변경될 때마다 변경되기 전에 그 속성 값을 저장하는 걸 보고 우리가 이력 관리라고 해요. 좀 더 쉽게 얘기하게 되면 이제 로그 같은 거 그런 거 이제 관리한다. 그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게 이제 진행 테이블의 추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특정 부분만을 포함하는 그런 테이블을 이제 추가하는 것도 있어요. 얘는 이제 데이터가 많은 그런 테이블에 특정 부분만을 사용하는 경우에 그 해당 부분만으로 우리가 이제 새로운 테이블로 생성해서 이제 사용하는 걸 보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중복 테이블을 추가하는 방법에는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세 가지가 있고, 이 세 가지가 각각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그 정도는 여러분들이 구분할 수 있게 잘 보고 지나가셔야 돼요.
자, 우리가 이제 중복으로 이제 속성을 이제 추가시키는 거요. 얘는 말 그대로 이제 중복된 그런 속성을 이제 추가하는 걸 보고 얘기하는데, 얘는 이제 조인을 해서 우리가 이제 데이터를 처리할 때 데이터를 이제 조회하는 그 경로를 단축하기 위해서 자주 사용하는 그런 속성을 하나 더 추가로 만들어주는 거, 그걸 보고 우리가 중복 속성 추가, 그렇게 이제 부릅니다. 그렇게 이제 중복된 속성을 우리가 추가하게 되면 데이터의 이제 무결성은 이제 확보가 어렵겠죠. 그리고 디스크 공간도 더 추가로 이제 필요로 합니다. 그때 이제 중복 속성을 추가하는 경우가 우리 조인이 이제 자주 발생하는 그런 속성일 때, 그때 이제 우리가 중복으로 이제 속성을 추가시켜서 사용하고요. 아니면 접근하는 경로가 이제 복잡한 그런 속성일 때도 우리가 중복 속성을 추가시켜서 사용하는 게 더 효율적입니다. 그리고 XX의 이제 조건으로 자주 사용되는 그런 이제 속성일 때도 우리가 이제 중복 속성을 추가시켜서 사용하고요. 그리고 기본 키의 이제 형태가 적절하지 않거나 아니면 여러 개 이제 속성으로 그렇게 구성된 경우에도 우리가 중복 속성을 이제 추가해서 사용을 합니다. 자,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이제 얘하고 나왔죠. 얘가 이제 중복 속성을 이제 추가시킨 거예요. 지금 고객 테이블에 보게 되면 고객 번호라는 게 있는데 이 고객 번호를 이제 자주 사용하나 봐요. 그래서 우리 배송이라는 이 테이블에다가 고객 번호를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만들어서 우리가 이제 추가를 시켜서 이제 사용하는 걸 보고 얘기합니다. 그때 이 배송이라는 이 테이블 입장에 봤을 때 이 고객 번호를 찾기 위해서는 주문 목록이다, 주문이다, 고객이다 해서 얘네들을 이제 막 찾아가야 되겠죠. 그렇게 이제 접근 경로가 복잡하고, 그리고 고객 번호라는 이 속성을 자주 이제 사용하나 봐요. 그럴 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중복 속성을 추가시켜 쓴다고요. 우리가 이제 중복 속성을 추가해서 사용할 때 이제 고려할 사항들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네 가지가 있습니다. 테이블 중복과 속성의 이제 중복을 우리가 이제 고려해 봐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데이터 일관성, 무결성 이런 게 이제 깨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우리가 고려를 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SQL 그룹 함수를 이용해서 처리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중복 속성을 이제 너무 많이 추가를 시키게 되면 이제 저장 공간이 이제 낭비가 되겠죠. 저장 공간의 이제 지나친 낭비도 우리가 이제 고려를 해 봐야 돼요. 이런 것들을 이제 고려해서 우리가 중복 속성을 추가할래 말래 그런 거를 이제 결정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게 우리 중복 속성 추가요.